안녕하십니까?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업 비웨이브 대표 이승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브레인 포그라는 것이 어떤 현상이고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존 논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근거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B웨이브에서는 마음결이라는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마음결에서 EBSI라는 바이오 타입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의 바이오 타입은 6개가 제공되는데 그 중에 이 안개형이라는 포기형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과연 브레인 포그라는 것이 어떤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원인은 무엇이고 또 뇌파상에서의 특징은 어떤지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기존 논문들에서 말하는 어, 중요 포인트들을 오늘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리포트를 보면 두뇌 건강 지수가 주로 58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뇌 활성도를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 막대 그래프, 즉 세타파의 강한 증가가 보이죠. 이런 경우를 저희가 브레인 포그, 안개형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는데요. 저희 비웨이브 맘결에서는 이런 어떤 각각의 타입에 따른 생활관리 팁을 제공하고 있는데 안개형인 경우에는 독서를 하거나 규칙적인 걷기와 뛰기, 그 다음에 퍼즐 맞추기 같은 것을 저희가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점들은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 개가 번갈아 가면서 그 사람에 맞는 알고리즘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브레인 포그란 무엇인가? 뉴로사이키아트리에 출간된 논문인데요. 논문의 수준이 뭐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논문은 이제 보시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연구한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브레인 포그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 키워드가 어떤 블로그나 또는 이런 어떤 웹사이트, 동호회 웹사이트 이런 쪽에서 많이 언급됐는지 어떤 단어와 연결해서 이렇게 많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논문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뭐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연구된 게 많지 않고 광범위한 그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좀 의미 있는 참신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브레인 포그라는 용어가 실제로 학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이나 학자들이 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캐주얼하게 이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친근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친근하니까 그냥 사용한 것이지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매우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브레인 포그의 증상입니다. 브레인 포그의 증상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그 첫 번째가 건망증입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가 집중이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인증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느려지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과도한 노력을 하게 되지만 이게 잘 자기가 예전의 모습처럼 또렷또렷한 정신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소통이 지금 어려워져요. 뭐 잘 생각나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흐려지고 쉽게 피로, 즉 멘탈적인 면에서 굉장히 피로하게 되는 거죠. 그 원인으로도 여러 가지를 이 논문에서는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예시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에 이런 브레인 포그를 경험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적 질환이나 발달장애, 뭐 오티즘이나 뭐 자폐, 뭐 이런 자폐, ADHD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뉴로 디벨롭먼탈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브레인 포그가 왔다 또는 오토이뮨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적 장애들 그 다음에 드락 유스나 드락 디스컨티뉴에이션 이거는 뭐 항우울제나 진통제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 외에 특이한 것은 마스터베이션
자위행위를 하고 이것을 금단했을 때 이런 브레인 포그가 왔다. 이런 보고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브레인 포그의 원인입니다. 브레인 포그의 원인을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논문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있는 어떤 아티클인데요. 그냥 글인데 거기 보면 브레인 포그의 원인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놨어요. 보시면 ADHD,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우울과 불안, 철분 결핍, 그다음에 항우울제나 통증약의 부작용, 폐경, 편두통, 코로나 감염, 임신, 수면 무호흡증, 갑상선 질환, 비타민 D 결핍 같은 것을 브레인 포그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이렇게 마음결 베이직을 검사해 보면 임신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또는 ADHD 관련해서 브레인 포그 현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의 치료입니다. 브레인 포그를 치료하려면 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요. 주로 요가나 명상, 호흡법 등을 이용해서 브레인 포그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고요. 카페인을 좀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주기적인 휴식으로 정신적 피로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단순하고 깔끔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주변 정리정돈을 잘 해놔야지 좋다. 브레인 포그에는 도움이 된다. 이게 정신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변까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부작용, 항우울제나 통증약 같은 것을 좀 줄이거나 부작용을 줄인다. 그 다음에 퍼즐 풀기나 독서하기 같은 것으로 브레인 포그를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브레인 포그에 의한 뇌파 변화입니다. 실제로 브레인 포그가 되면 뇌파가 변화하는지,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세타파의 어떤 증가를 브레인 포그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논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4년도에 클리니컬 뉴로피지올로지, 뭐 유명한 저널입니다. 여기 보면은 코로나19를 앓았던 사람들에서 그 레스팅 스테이트, 안정시 뇌파, 우리가 하는 것도 안정시 뇌파거든요. 이제 뭐 이런 뇌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네, 이 논문은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울하거나 또 뭐 그전에 또 뭐 치매나 이런 뇌 기능적 장애가 있으면 브레인 포그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만 또 골랐어요. 코그니티브 또는 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가 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골라서 봤더니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알파파가 증가돼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파의 다른 파보다는 알파파 증가가 관찰됐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골자입니다. 실제로 다른 논문을 또 보면 브레인 포그 심텀을 갖기 전과 후에 휴이지 변화가 있는지를 본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더 재미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보면 어떻게 한 거냐면 어떤 병원에 여기 유니버시티에서 아마 그 병원 직원 아니었나 본데 병원 직원 중에 그 전에 코로나 앓기 전에 뇌파 자료를 갖고 있던 사람 중에서 우리 코로나 감염증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잖아요. 감염이 되고 나서 뇌파를 또 찍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뇌파를 코로나 감염되기 전과 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이제 본 건데 아마도 뭐 브레인 포그가 이렇게 증상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겠죠. 그랬더니 이 논문에서는 세타파, 그 다음에 알파파, 그 다음에 SMR이라고 센서리 모터 리듬, 이게 약간 하이 알파하고 베타가 겹쳐 있는 건데 주로 C4, C3에서 주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수리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하이 알파파 정도를 센서리 모터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증가됐다. 그리고 베타파도 좀 증가됐다. 이렇게 좀 복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결과가 일관되지는 못해요. 근데 이건 이제 숫자도 문제죠. 이게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된 게 아니고 20명 정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적 파워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알파 세타파가 들어갔다는 것이 좀 중요하죠. 뭐. 그 다음에 보는 게 이거는 인위적인 멘탈 퍼티그 패러다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사람들의 뇌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실험적 조작을 한 다음에 그 전과 후에 이게 뇌파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태스크를 하게 해서 뇌를 피로하게 하면 그게 브레인 포그랑 비슷하게 되는 거다라는 가정하에 뇌파 변화를 본 거죠. 그래서 이 뇌파 변화를 보면 28명의 헬시맨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사람들이 사용한 그 패러다임은 래피드 비주얼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제가 잘 뭐 정확하게 알지는 않지만 뭐 시각적으로 어떤 자극을 줘서 굉장히 멘탈을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리프론탈 코텍스에서 쟀어요. 이 테스트를 하기 전과 후에 두 번을 쟀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어, 결과는 세타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세타파 증가가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런 멘탈 퍼티그 현상이 있으면 세타파가 증가된다라는 그런 어, 결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학자로서 좀 비판을 하자면 그렇게 많은 스펙트럼 중에 스펙트럼 뇌파 중에서 세타파와 알파만 분석했다라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아마 이게 통계적인 유의성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두 개만 갖고 본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잘 나오게 이 결과를 좀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퀄리티가 높은 논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연구의 이제 연구 결과의 테이블인데 보시면 이제 세타파에서 어, 전과 후에서 이제 차이가 명확하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문입니다. 메타 아날라이시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메타 아날라이시스가 이제 어떤 통계 여러 가지 단편적인 연구보다 이런 메타 아날라이시스를 하나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시스테믹 리뷰 위드 메타 아날라이시스 해서 멘탈 퍼티그 즉 브레인 포그 현상에서 뇌파 변화가 어떤지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보시면 이 세타파의 변화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뇌파 변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한 21개 정도 되는 논문에서 메타 아날라이시스를 돌리면 다른 어떤 뇌파 주파수 변화보다도 이 세타파의 변화가 가장 강력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는 것으로 이 논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파들의 변화 양상을 보면 스타파가 가장 강하지만 그 위에 이제 알파파라든지 이게 델타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유의성을 보이고 있고요. 베타파는 아주 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타파가 어떤 브레인 포그, 멘탈 퍼티그를 어,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뇌파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현재 근거 수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그룹 분석을 해보면 그 세타파가 높은 게 브레인 포그의 중요한 인디케이터인데 어느 부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제 이런 것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센트럴 쪽, 이 정수리 쪽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 두 번째로는 이 프론탈, 전두엽 쪽에서 재는 것이 또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타파의 어떤 센트럴 또는 프론탈 쪽에서의 세타파 증가는 브레인 포그 현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좋은 인디케이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B웨이브에서 제공하는 마음결의 어떤 브레인 포그 현상의 인디케이터는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